여러분 요즘 많이 헷갈리시죠? 어떤 아파트는 뭐 고가를 다시 찍었다, 가격이 오른다 그러는데 또 전세가는 내려가고 있고 역전세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아파트, 우리의 주거용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헷갈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라는 분들도 지금 여긴지 저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제도가 바뀌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천 송도에는요, 신축 아파트인데도 전세 보증금이 2년 전에 비해서 수억 원씩 하락해서 전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몇 억씩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많죠. 희한하죠. 더 희한한 일은 분양을 하면 분양이 잘 되는 곳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죠. 물론 분양가가 기존의 동네 시세보다 싸게 책정이 되는 경우지만 분양가가 싸면 청약통장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분양가다, 좀 위치가 애매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있고요. 위치가 그럭저럭 괜찮은데 분양가마저 동네 시세보다 좀 싼 것 같다 라고 하면 청약통장이 몰립니다. 자, 분양시장은 그렇고요. 역전세 아파트는요, 특히 신축 아파트일수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전세 우려가 신축 아파트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즘 전세값이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 지역의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의 거래 비중 중에 하락 거래가 79%로 가장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많이 높은 거죠. 80% 육박하지 않습니까? 인천의 강남이다 이렇게 불리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는 2년 전 대비해서 전세보증금이 그야말로 몇 억씩 내려서 신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콕 집어드리면 준공 4년 차인데요, 송도동의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우리가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유명한 아파트가 됐습니다. 84제곱미터의 경우가 지난달 26일에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에 14층이 신규 계약 체결됐죠. 그런데 2년 전인 21년의 가격을 보면 4월 달이었어요. 면적이 똑같은데 4억 8천만 원이 7층에 전세 거래가 됐습니다. 2년 만에 전세값이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준공 5년 차 된 송도 SK뷰 아파트가 있죠. 역시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21년 4월 달에 보증금이 4억 4천만 원에 38층이 거래가 됐는데 올해 4월 달, 그러니까 딱 2년 만에 41층이에요. 여기는 같은 평수고 2억 9천만 원에 신규 계약이 됐는데 전세가가 1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전세 수요가 많은 그 수도권 지역 또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역전세 우려가 오히려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세값이 계속 약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가격이 고점이었던 21년, 22년 초에 계약한 그때 임차를 하신 전세입자분들은 이제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역전세 이슈가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싼 전세금을 받아서 갭 투자하신 분들 지금쯤 정말 피가 마릅니다. 왜냐고요? 아파트 가격도 하락했죠. 또 전세도 갱신을 할 때 보니까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요. 가격도 하락하고 전세가도 하락하고 때문에 그 갭 차이를 메꿀 방법이 없는 거죠. 갭 투자가 아니라 갭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기 바쁩니다. 그나마 요즘 대출이자 하단이 이제 3%대까지 내려온 그런 대출 상품도 있긴 있는데 고금리에 이자를 물어야 하니까 정말 갭 투자하신 분들 마음이 많이 힘든 거죠. 요즘 연일 뉴스에 불거지고 있는 얘기, 전세 사기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역전세가 터지고 있죠. 고민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세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 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잘 해왔는데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나 주거 약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피해를 안 끼치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것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덧붙였죠.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원희룡 장관의 이 이야기는요,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개정의 무게를 두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단순히 억지로 전세 기간을 4년 정도 보장하게 하고 이것을 또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는 식으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회초리 하나 들고 이렇게 하지 마 라고 강요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꼭 법을 폐지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각 자체가. 다음 달 적용 기한이 다가오죠.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가 그래서 1년 더 뒤로 미뤄집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여러 안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1년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죠. 자,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요, 이번 달 31일까지였는데 이걸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임대차 3법 개선안이 필요하다, 여기에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 역전세로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사실 2년 전에 이 법 자체가 도입될 당시에는 충분한 논의가 없이 급하게 법이 진행이 됐습니다. 2년 전 임대차 3법 도입 당시에 예견했던 문제들이 지금 막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고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전세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꼭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쓰실 때는요, 욕설은 좀 삼가해 주시고 혹시나 내 생각과 다른 댓글이 있더라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욕설을 바로 쓰면 자동 삭제된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표용호TV에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저희가 계속 여러분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부동산 문제도 당연히 거론도 하겠지만 세금, 건강, 재테크 이런 다양한 콘텐츠에도 좀 신경 써서 방송을 해달라는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들에 대해서, 들을 거리들에 대해서 업로드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깊은 내용이나 연구진 분들의 데이터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회원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이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제작에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용호TV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 구독, 의리 저희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